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그동안 뭐 책을 요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드디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적당히 좀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또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이런 부제도 좀 붙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구나 하고 맨 처음에 딱 샀는데요. 막상 그 제가 약간 생각했던 내용하고 좀 책이 좀 다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책장 안 넘어가서 제법 오래 봤습니다, 책을요. 그래서 어쨌든 책 산지는 좀 됐는데 지금에서야 다 봐서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왜 자꾸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에 관한 게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책 사이즈가 제법 두꺼워요. 책이 좀 제법 두툼합니다. 이 책이 좀 제법 두툼해가지고 왜 이리 두툼하냐면은 이게 그 이제 한 나폴레옹 시대부터 해갖고 2차 세계대전, 냉전 때까지 해서 한 2, 300년간의 그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두껍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 그거가 좀 길어가지고 책장이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잡다한 얘기가 긴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왜 자꾸 전쟁이 나냐, 왜 자꾸 전쟁이 나느냐에 관한 건데요. 하나하나 써가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자꾸 전쟁이 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제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국제사회에 큰 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엔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어떤 나라들 연합 위에 유엔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엔은 따까리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뭐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해서 뭐 그 국가를 다 같이 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 큰형님처럼 어떠한 좀 중재 역할을 해주고 이럴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끼리 아무리 뭐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자꾸자꾸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상대방 나라가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는지 능력하고요.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이런 방법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늘 그런 게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핫 이슈 아닙니까? 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북한하고 한국이 싸우면 뭐 예를 들어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알 수가 없죠, 붙어보기 전까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의 능력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도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은 핵을 쏠지 안 쏠지 뭐 핵을 어디다 쏘고 싶은지 아니면 핵을 그냥 단순히 갖고만 있을 건지 협상용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우리 나라들은 상대방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상대방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자꾸자꾸 그래서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자꾸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잘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방비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얼마나 잘 싸울지 모르니까 또 중국이 키운 군사력을 뭘 할지 모르니까 자꾸자꾸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올리니까 중국도 올린다. 중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군사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쟁이 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생존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은. 반드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방력을 키우면 우리나라도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가 키우면 중국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자꾸 그 생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각각 나라는 합리적이라는 이런 가정이 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면은 군사력을 키우지도 않고 뭐 전쟁하려는 그런 의도도 안 생기겠죠, 그죠? 음, 살아남으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정도를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위에서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중재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상대방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도 없고, 저 군사력으로 뭘 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려는 욕구들은 있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사실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렇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예를 200년 가량의 예를 역사를 분석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 사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그 따로 한 챕터를 이 저자가 만들어서 써놨습니다.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것이냐가 핵심적인 이제 이 책의 내용이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중국은 여기서 만약에 더 경제 규모가 커져서 발전을 한다면은 패권 국가로 생존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전쟁을 낼 것이다라는 게 이 책의 주된 논리입니다. 주된 뭐 예측하는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내용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중국이 이제 계속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성장을 한다면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경제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패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막 전 세계가 막 니편 내편으로 나눠져 싸우는 그런 대규모 전쟁은 아니고, 미국 연합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좀 해전과 일부 작은 육상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나설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중국 사이즈가 지금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지금 몇 배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견제할 만한 어떤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반드시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죠.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여기 일본이죠.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상 중국은 여기 요만큼도 못 나옵니다. 지금 요만큼 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자기네들 앞바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 대만과 필리핀 선까지는 나오고 싶다. 대만과 필리핀까지는 나오고 싶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이고, 조금 더 하면은 한 여기 정도까지 나오고 싶다라는 게 중국의 본격적인 좀 야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면전이나 이런 걸 벌인다면은 주로 이제 이쪽에서 해전을 많이 벌이게 되겠죠. 해전을, 그죠? 이쪽에서 해전을 많이 벌이게 될 거고요. 육상전이 난다면 한반도가 좀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일단은 이 저자는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다면은 약간 냉전처럼 네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중립은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뭐 주한미군이 이미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 편을 들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그럼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육상전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터질 가능성도 제법 높겠죠, 그죠? 만약 중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해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한국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뭐 이 책에서 써놨습니다. 아무튼 뭐 책 내용은 그래요. 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실 저자가 열심히 써놓은 책 내용을 이렇게 좀 후루꾸로 요약하는 것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라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추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 저자의 생각에 동의해요. 중국이 여기서 지금 더 커진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하고 아니면 미국하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018년, 19년, 20년이 가장 지금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직 덜 컸어요. 그죠? 아직 중국이 좀 덜 컸고 군사적으로 아직 막 팽창을 아직 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막아야 돼요. 참고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상하는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하고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이상 패권 국가로 커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지금 경제적으로 딱 잘 조져 놓으면은 중국은 더 이상 클 수 없고 그냥 지금의 이 불안한 평화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환율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쌓아놓은 부를 빨리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빨리빨리 이전시켜 버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뭐 아마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은 내부 치안에만 해도 국방부의 절반 이상을 쓰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독립하고 싶은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티벳, 신장, 뭐 아니면 뭐 홍콩,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독립하고 싶은데 지금 군사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 내부 치안을 관리하는데 국방비 절반을 쓴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부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여기서 조금 지체되고 중국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중국 전역에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독립 운동이 나타나서 중국은 사실상 사르르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국력이 확 줄어버리는 게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일본의 부상을 또 우린 걱정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요. 주식쟁이 입장에서 좀 이런 책들을 좀 봤는데요. 주식쟁이 입장에서 이런 책들을 봤는데 순전히 이것도 돈 벌 생각으로 책을 본 거죠. 그래서 좀 어떤 뭐 국제 정세나 군사와 관련된 거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 저처럼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책을 보신다면 아마 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란 책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이제 다른 책 사놓은 게 있거든요. 또 좀 재밌게, 또 아마 그거 좀 보고,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영상 또 한 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